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라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감과 페드의 긴축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우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소, 중국 선진 봉쇄 조치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으로 국제유가가 6.4% 하락한 96.44달러까지 하락 마감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에너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시장은 이걸 부담으로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담이 일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급등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한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조금 떨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죠. 후에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 물가가 좀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물가가 잡히게 된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몇 가지의 지뢰 이슈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3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8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으로 급격하게 둔화하면서 제조업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걸 이 미국 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공장 등등 여러 가지 제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봉쇄를 했잖아요. 중국 역시도 경제 성장률이 꺾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 못 살아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파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달러와 국채를 상환해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루블화로 상환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러면 이게 달러화 표시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간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한국 증시에는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주든 간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요 뉴스들은 꼭 파악을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라고 좀 갈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해서 채권 가격은 하락했고요.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이외의 뉴스를 보면서 시장을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자면요. 자, CNBC 조사,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은 현재 33%까지 급증을 했다라고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가 현재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역시도 연결을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3월달 금리 인상을 일단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향후에 50bp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인가, 혹은 25bp 금리 인상씩 여러 번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인가라는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좀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줄어들인다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러한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꼭 체크를 해놓으시면서 보시고, 어떤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렇게 좋게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거랑 알고 당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푸틴 같은 경우에는 미셸 EU 의장과 통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서 합의 의지가 안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걸 확인할 수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협상에서 합의 의지를 안 보인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내용은 푸틴이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서방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제재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최근에 컸잖아요. 하다 보니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재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정이 되었을 때 뉴스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 건설 쪽에서 이 3표 골재 이쪽에서 사고가 나서 골재 대란이 우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양주 채석장에서 무기한 작업 중지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피해를 입는 기업도 있겠지만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겠죠. 자, 수혜를 받는 기업은 다른 골재 생산하는 기업들일 테니까 상장을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다면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대체육,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하게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스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이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안 보여줬거든요. 이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만큼 쭉쭉 올라갈 수 있으니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씩 잠기거나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NFT 시장 역시도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FT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들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의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러한 시그널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사이클이기 때문에 나중엔 다시 또 돌아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는 그러한 필요성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뉴스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뭐 유가는 떨어졌지만 제조업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겠고, 삼성 역시도 친환경 쪽에, 그러니까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볼 수 있겠죠. 자, 해서 이 친환경 그리고 제조업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방금 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아침에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파악을 해 놓으시고,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 공지에 들어오셔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아침에 시장 정리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이런 것들을 안내를 드린다라는 거, 한마디로 공부하기 되게 좋은 방이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리딩방이 결코 아니니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난 여기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좋은 내용들,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중공업. 자, 일단 뉴스부터 한번 보자면, 일단 뭐 해상풍력이니 가스터빈이든 신성장을 이끌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년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이 두산중공업이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1번 원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수소, 이 연료전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수소 발전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탑티어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상풍력.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 1등이죠. 그냥 한국 1등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스터빈. 이외에도 해수 담수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이렇게 네 가지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서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해상풍력 부분인데, 과거에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자죠. 이 유세를 펼칠 때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걸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임기 내에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이상으로,
가스터빈 수소 원전 부근에서의 살아나는 모습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납품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세계에선 최초고, 세계에선 5번째고, 국산으로는 첫 번째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보실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두산중공업은 이 가스터빈에다가 수소를 엮어서 하이브리드로 이 터빈을 만들려고 지금 연구 중이다라고 합니다. 수소가 엮이게 된다면 현 정부의 수소 우대 정책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원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신한울 3, 4호기 공사 시작을 빨리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매출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회사가 덩치가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니까 한국 내에서만 보더라도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를 투자한 게 있잖아요. 거기가 뭘로 유명합니까? SMR이죠. 소형 원전. 근데 벌써부터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도 있고 공동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공사를 할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긍정적이며,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원전 동맹 국가잖아요. 영업도 미국이 많이 해줄 수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역시나 아직은 유상증자 물량을 소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일부나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줬죠. 이게 힘이 없으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매수를 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거구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요것만 조금 이 마이너스 흐름이 플러스로 바뀌어주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고, 차트를 보게 된다면 현재는 11선을 딛고 올라가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11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21선 취향에 맞춰서 지지라인 생각을 하시면서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 위쪽에 매물대도 하나씩 소화를 할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종목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평균 단가가 낮아지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런데 유상증자를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최고로 봤을 때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위치를 여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잘 소화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참 이제 위에 많이 물려있는 그런 물량들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화만 잘 해준다면 다음번에 올라갔을 때 종목 자체가 매우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쭉 올라갈 수 있겠죠. 과거에 정책주들 분석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선 초부터 직접적으로 매출과 연관이 되는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서 2년 동안은 구조적인 성장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딱 그 기로에 서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을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주봉이나 월봉 같은 거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안 봤는데 이렇게 연이어서 막 올라가네. 잡아놓을 걸. 막 이런 생각하신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엮이게 된다면 이 부정보다는 긍정의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조금 급하더라도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횡보해주면 그냥 괜찮게 지켜보다가 이 매물대 다 소화하고 수급 방향이 바뀌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전 고점 이상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떠할까 말씀드리며 두산중공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12,000명 이 구독자가 도달 시에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종목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이 내용은 향후에 라이브 방송이나 따로 영상 촬영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올릴 공지를 많이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자, 텔레그램 공부방이나 멤버십 역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